예,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아주 그냥 급물살을 타고 있네요. 정확히 표현하면 인도 태평양 전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중 전쟁이 좀 사그라들 듯 하더니 엄청 악화되고 있어요. 오늘 잠깐 보시죠.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뭐 타결될 듯도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제일 좀 비관적인 편이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게 좀 더 큰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즉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제가 GESO라고 부르는 거요. Global Energy Security Order. 그거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중국의 도발,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이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무역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만약에 타결이 되더라도 이건 굉장히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늬만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편인데요. 제가 드렸던 말씀보다 더 심각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뭐든 미국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타결이든 일단 타결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밤 트럼프 트위터를 보시죠 한번. 트럼프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 중국과 협상 잘 되고 있다. 아주 잘 진행 중이다. 아주 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2, 3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타결을 이룰지 모른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트위터에 했거든요. 그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입니다. 불과 뭐 이틀 반, 3일 전에 밤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분홍빛 전망이 그래서 이제 많이들 있었죠. 워싱턴 시간 수요일 날 앞으로 이틀 후에 그러니까 류허 중국의 부수상이 대규모 협상단을 끌고 미국에 도착 예정입니다. 문우 씨는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베이징에서 진행된 협상은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케빈 헤셋이라는 그 미국 경제자문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뭐 더 분홍빛 꿈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번 타결 내용이 뭔지는 밝혀지면 안다. 내가 알기로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번 타결에서 미국은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는 방안을 고집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결이 그렇게 될 듯 보였다고요. 이 사진이 지금 문우신하고 왼쪽에 있는 게 문우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류허입니다. 류허인데 이게 이제 저기 누구죠? 유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그 묘금도 유씨에다가 허는 아마 학할 때 학일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유학이라는 그렇게 쓰는데 우리 한자로 읽으면 류허가 이제 그 중국 이제 부수상이죠. 그래서 이제 잘 타결됐듯이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천당으로 지옥으로 50시간 만에, 제가 50시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 0시경이거든요. 그럼 금요일 날 저녁에 트위터하고 월요일 새벽에 트위터 사이가 한 50시간 돼요. 현재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입니다. 이때 트럼프가 뭐라고 트위터를 날렸냐. 살벌해요. 연 500억 달러 해당의 상품군에 대한 25%, 추가로 또한 연 2천억 달러 해당 상품군에 대한 10% 관세 덕분에 우리 미국 경제 좋아졌어. 관세 때문에 미국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 For 10 months, 지난 10개월 동안 China has been paying tariff to the United States.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지불해왔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가 미국 정부에 관세 지불해왔다고 안 해요. 이 트럼프 주장은. 왜 그러냐면 중국 상품의 가격 인상폭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중국이 가격을 낮춰서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to the United States of 25% on $50 billion of high-tech. 그러니까 하이텍 제품 연간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국에 대해서는 25%를 중국에 관세를 물어왔고 10% on $200 billion of other goods. 다른 상품군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를 물어왔다. These payments are partially responsible for our great economic results. 이게 이제 살벌한 말인 거예요. 관세 이렇게 물리니까 이 관세가 우리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는데 부분적인 이유가 됐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한 자락 딱 가는 거예요. 관세 덕분에 미국 경제가 좋아진 측면이 있다. The 10% will go up to 25% on Friday. 이제 닷새 후에 금요일 날 기존의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상품군에 해당하는 10% 관세율이 25%로 인상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 325 billion dollars 이건 아직 관세 적용 안 됐어요. Of additional goods sent to us by China remain untaxed. 나머지 우리가 아직 관세 안 때리고 있는 게 한 3,250억 달러쯤 되는데 but will be shortly at a rate of 25%. 조만간에 거기에 25% 때려버릴 거다. 살벌한 말이에요. The tariffs paid to the United States have had little impact on product cost.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세를 때렸다고 해서 그 중국산 제품을 그 중간재로 사용하는 혹은 원자재로 사용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영향은 없다. 거의 없다. Mostly borne by China. 왜냐? 중국이 관세를 고려해서 이미 상품가를 낮춰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trade deal with China constitutes but too slowly as they attempt to renegotiate. No. 이거 상당한 말이에요. 중국과의 이거 이제 국내 언론이 좀 잘못 번역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그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내가 못 참고 관세 올리려고 그런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국내 언론들 일부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읽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앞으로 계속될 거야. 하지만 too slowly. 굉장히 천천히 계속될 거야. 근데 그 책임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as they attempt to renegotiate. 중국 애들이 자꾸 뭐 조건을 자기들한테 유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고통스럽게 천천히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듣지 마세요. 이럴 때는. 원인은 뭐 쟤 때문에 우리가 관세 협상이 천천히 진행되는 거야.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어요. 원인은. 근데 그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에 뭐냐면 내가 그렇게 관세 올려도 계속해서 무역협상 진행할게. 근데 무지하게 천천히 진행할 거야. 그게 방점입니다. 거기가. 여기 뒤에 너는 뭐냐면 너희는 우리가 너희 요구 조건에 따라서 협상 마무리 질 생각 없어. 그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살벌한 트위터예요. 이제 금요일날 보시면 알 텐데 이제 국내 여론이나 이제 해외 언론들도 CNN 같은 데는 이거를 이제 그 이번 수요일 날 그 저기 누구지? 저기 그 류허가 이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트럼프가 쇼를 부려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상당히 많이 다르게 봐요. 저는 이게 북핵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종류의 장난을 칠 사람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고 이게 뚜렷하지 않은 아주 전술적인 페이크 모션이 되거든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딜 중국이란 거 뭐 조금 뭐 관세에 관한 조정 조금 유리하게 하려고 지금 관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이게 중국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이 관세 자체를 둘러싸고 크게 그걸 조금 더 입장을 유리하게 하겠다고 트럼프가 뭐 이런 종류의 페인트 모션을 취할 그런 군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금요일하고 그러면 금요일 밤에 한국 시간
트럼프가 야 중국이랑 지금 딜 잘 되고 있어라고 말할 때 하고 한국 시간 금요일 밤이니까 중국도 금요일 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일요일 한국 시간 일요일 밤 한국 시간 일요일 밤에 그렇죠. 그 트럼프가 일요일 아침에 뭐라 그랬으니까 일요일 아침에 퍽 날렸다고 이거를. 그러면 금요일 밤하고 일요일 아침 사이 불과 한 4, 50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금요일 밤에서 한국 시간 일요일 밤 사이에 딱 하나 있었죠. 토요일 날 한국 시간 토요일 날 아침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강성 발표가 있었죠. 핵 미사일 기술을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계속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군사훈련이 있었고요. 자, 이게 왜 단거리일까요? 과연 강성일까요? 사실은 북한도 지금 겁이 나가지고 도발을 수위를 조절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장거리 ICBM이 아니라 단거리를 쏜 거죠. 폼페오도 이게 단거리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는 폼페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무장관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걸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제 말하자면 그 다음번 수순을 내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short range projectile 근거리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하고 일요일 날 밤 사이. 즉 금요일 날 밤에 트럼프의 미중 타결에 대한 무지하게 낙관적인 트위터하고 일요일 날 밤에 트럼프의 그냥 대패질 해버리고 중국에 관세 왕창 먹이겠다라는 트위터하고 사이. 그 딱 48시간 정도 사이에 변화는 뭐가 있었냐. 한국 시간 기준 토요일 날 아침에 있었던 북한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 태도를 180도 확 바꾼 거 이것이야말로 지금 미중 전쟁의 핵심이 겉으로는 무역이지만 그 핵심이 한반도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북한 접수 협조하면 봐줄게. 손절매해. 협소하면 봐줄게. 협조하면 우리가 너의 무역 좀 손구멍 좀 틔워줄게. 이 소리예요, 이게. 제가 요새 이제 그 게소라는 말을 쓰잖아요.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에너지 시큐리티 질서 오더. 그래서 줄임말로 게소인데 게소 버전 1.0은 1970년에서 그러니까 1970년이 이제 미국의 그 석유 수입이 연에 한 5억 배럴 정도 선을 돌파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6년 그러니까 중반 그때 미국의 셰일 혁명이 신기술로 완전히 완성된 시점입니다. 그 중간에 한 50년 정도가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버전 1.0이죠. 미국이 아랍 산유국, 중동 산유국을 머리에 이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 또 그것 때문에 서유럽을 버르장머리 없이 개겨도 봐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교만을 부려도 봐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도발을 해도 오냐오냐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였었다고요. 중국은 미국의 셰일 혁명이 완성될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유정 석유에 밀릴 거다라고 전제하래. 그렇다면 게소,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게소 버전 1.0이 이어질 거다 계속. 오케이, 계속 이어지면 미국도 석유 못 구해서 저렇게 댕댕거리면서 산유국을 받들어 모시고 사니까 중국도 좀 편법을 써서 좀 도발을 하더라도 반미 성향의 산유국을 지원해서 반미 산유국을 산유 기지를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중국이 중동에서는 이란을 잡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베네수엘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유 그 운송 루트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미국이랑 힘겨루는 상태니까 저렇게 이제 제가 이제 지도에 보면 그 나중에 지도 설명드릴게요. 저 진주 목걸이라 그래가지고 석유 운송로랑 관련이 되는 키 포인트들을 전부 이제 그 일대 완벨트 전략으로 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열도 그러니까 동해의 절반 한반도 전체 일본 열도 타이완 필리핀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거서 그 제1도련 내부가 다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주 목걸이라는 건 요 그 석유 이동 경로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 베네수엘라 먹고 진주 목걸이 걸고 그리고 제1도련으로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태평양 지역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충돌할 때 미국을 협상카드로 대미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북한을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스티브 배넌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을 미중 전쟁의 부분 집합으로 본다. 다시 말하자면 개가 버르장머리였고 짖으면 북한이란 개가 중국을 패면 된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을 배넌이 했었거든요. 또 이게 그거죠. 북핵을 미중 전쟁의 부분 집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난 일은 뭐냐면 2017년부터 개수 1.0이 끝나고 개수 2.0으로 급속히 이행해 버렸거든요. 세계 안보 에너지 안보 질서 자체가 완전히 동지에서 하지로 한꺼번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산유국을 받들어 모시고 살던 미국이 산유국을 목을 딱 틀어주고서 질질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2.0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서 미국이 미중 전쟁을 본격화한 거라고요. 그러면 복기를 해보면 이 사진 좀 확대해 놓고 한번 이걸 복기를 해보죠. 무슨 얘기가 되냐. 중국은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1.0, 즉 70년부터 2016년까지 지배했던 그 질서, 미국이 산유국을 떠왔다는 질서, 산유국을 섬기기 때문에 서유럽 눈치 봐야 되고 러시아랑 맞겨뤄야 되고 주적으로, 그리고 중국의 개겨도 오냐오냐 할 수밖에 없는 그 질서, 이 질서가 영구히 갈 거라고 본 거예요. 그 질서 속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항하는 두 개의 거대 산유국을 자기 파트너로 삼겠다. 그리고 하시라도 미국이랑 짱을 봐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도발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큰 저기 어디예요? 저기 그 큰 그 자주색 원이 저게 이란이라고요. 지금 태평양 건너서 저쪽 가면 그림에 안 나왔지만 이제 베네수엘라죠.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머니 같이 쭉 늘어져 있는 거, 이게 이제 제1도련이거든요. 일본 열도, 동해의 절반, 한반도 전체, 타이완, 그 다음에 필리핀, 보르네오, 베트남 동해안, 이렇게 연결되는 이 큰 주머니. 이 주머니 전체 여기에 연간 5조 달러, 6조 달러의 상품이 움직여요. 해운으로. 이거를 자기가 딱 장악하겠다는 거죠. 어디든 까불면 이거 숨 확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1도련을 내화시키고 특히 한반도와 서해를 내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요 점들이 뭐냐면 이게 갈색 저기 뭐 오렌지색 조그만 점들이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미얀마, 그다음에 인도 아래에 있는 게 저기 스리랑카, 그다음에 인도 위에 왼쪽에 있는 게 파키스탄. 이게 다 그 완벨트의 주요 거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왕 미국 주도의 세계 그 에너지 안보 질서의 목줄을 죄는 거니까 중동 석유가 서유럽으로 빠져나가는 루트. 즉 다시 말하자면 저기 홍해를 둘러싸고 수에즈 운하일은 홍해를 둘러싸고 오른쪽에 예멘, 왼쪽에 지부티, 이렇게 굳히겠다는 거였다고. 이게 중국의 도발 목표예요. 그럼 이것의 전체 전제는 뭐냐?